저출산 충격은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세계 최저의 출산율이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그 시작이 말입니다. 2015년에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궁금합니다. 이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출산율이 2015년에 1년입니다. 43만 8,420명. 이게 1년에 43만 명이니까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지금 2022년 현재 보세요. 24만 9천 명이에요. 나라가 무너질 지경입니다. 나라가 무너질 지경이에요. 2015년에 1.24라는 그래도 가임 여성 한 분이 한 명 이상을 낳는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합계 출산율이. 그런데 2022년에는 합계 출산율이 0.78로 세계 최저입니다. 도대체 이 2015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2015년에. 저는 2015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진짜 궁금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대한민국이 최악을 시작했던 해니까요. 여러분 2015년은요. 어찌 생각하면요. 바로 부동산이 올라가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2015년부터 나라가 시끄러웠습니다. 나라가 혼란스러웠습니다. 이게 2016년에 절정에 다다랐고요. 사회 불안이 결국 말입니다. 이게 아이들을 덜 낳게 하고요. 또 집값 폭등이 아이를 낳지 않게끔 했다는 게 정설입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지금 지표로 말씀드리잖아요. 추세선을 보면 말입니다. 2015년에 아파트 값이 이게 중위 가격이라고 봤을 때요. 4억 4,723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2022년을 보세요. 9억이에요. 9억. 9억 6,500만 원. 2배입니다. 2배. 집값이 여러분들도 사회생활을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1년에 사회생활하면서 직장생활하면서 얼마나 모읍니까? 많이 모으면 진짜 많이 모으면 3천만 원 모으면 많이 모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3천만 원 모아서 말입니다. 집을 어떻게 삽니까? 아니 2015년 같으면 1년에 3천만 원 모아서 10년이면 3억이 되니까 일부 대출받아서 사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2022년에 9억 6,500만 원은 이거는 뭐 해결 방법이 없잖아요. 아예. 여러분 해결 방법이 있습니까? 해결 방법 없습니다. 10년 모아도 안 되고 20년 30년 모아야 되나요? 30년 모아서 집을 산다. 에레이 결혼 안 하고 말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2019년에도요. 7억 7,528만 원. 그리고 2021년에는 8억 8,395만 원. 난리도 아니죠.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도 8억 4,200만 안 떨어졌어요. 이거 많이 떨어져야 돼요. 많이 떨어져야지 아이들을 낳기 시작할지도 모르겠어요. 이대로면 대한민국은 최악의 사태를 맞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현실입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말입니다. 국가 운영한 게 아니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들의 패거리들의 이익만 대변했을 뿐이에요. 국가 운영을 사유화했다는 이야기예요. 국가 운영이라는 게 국민을 대신해서 대통령이 나라를 경영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안 했다는 게 이야기예요. 인구가 이렇게까지 빠질 때까지 집값은 계속 폭등하고 나라는 점점 소멸해 가는데 집값만 올라가면 되는 건가요? 고집에 욕심에 이게 무식에 모든 것이 한꺼번에 뭉쳤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게다가 말입니다. 이 지표도 한번 보세요. 이 지표. 이 지표를 보면 2015년부터 서울 주택 구입 부담 지수가 올라가기 시작하는 기점입니다. 2015년에 83.7이었습니다. 그러다가 2022년 3분기 214.6까지 올라가서 최고점을 올라가서 최고점.
지금 2022년 4분기 내렸다고 이야기하지만 198.6이거든요. 결국 상승세가 시작된 시점이 2015년입니다. 예, 결국 말입니다. 이게 사람들 일반적으로 말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집에 대한 소유욕이 강해요. 저도 강하고요. 여러분도 강하고 다 강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집이 없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아? 이게 기본적인 생각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 난리도 아닌 거죠. 난리도 아닌 집값이 계속 올라가니 결혼은 무슨 그냥 혼자 살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말입니다, 여러분. 게다가 2030들이 서울로 올라오는 거 쭉 한번 보세요. 서울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10년에서부터 2022년까지 30세에서 39세는요. 오히려 서울로 순이동이 줄어들어요. 직장을 찾아서 지방으로 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20세 보세요. 20세. 서울로 무조건 서울로 2010년에 26,275명이 서울로 왔습니다. 그러다가 말입니다. 좀 떨어지기는 했어요. 그러나 2015년부터 보면 29,615명에서요. 쭉 늡니다. 2022년에 6818명까지. 이게 2030이 서울로 올라오게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사회가 되니까요. 아무래도 말입니다. 수도권은 살기가 쉽지 않아요. 집값도 비싸고 직장 취업하기도 만만치 않고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이게 벌이가 그만큼 줄어들잖아요. 벌이가 그만큼 줄어드니 결국은 말입니다. 결혼을 미루게 되고 결혼을 미루다가 시기를 놓치면 결혼을 못합니다. 그게 2015년부터 시작이 됐다는 뜻입니다. 2015년부터. 게다가 여러분 SNS가 발달된 게 언제쯤일까요?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게 2016년 7월 4일 날 처음 유튜브를 저도 시작을 했거든요. 2016년 7월 4일이요. 그러면 결국 말입니다. 2015년부터 SNS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SNS에서 나오는 모든 내용들이 플렉스가 많았어요. 플렉스. 쉽게 말하면 자랑질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자랑질. 나는 이렇게 산다. 혼자 여유 있게 화려한 싱글로 산다. 이런 것들이 그냥 시장에는요. 팽배했고요. 이것이 SNS,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이나 혹은 유튜브를 타고 말입니다. 다 흘러다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왜 고생스럽게 결혼을 하나. 나는 결혼 안 할래. 대신에 내가 벌은 돈 갖고 화려하게 살래.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 말입니다, 여러분. 저출산 만국을 향하는 길이거든요. 이거 윤석열 대통령도 아마 신경을 바짝 써야 될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 때처럼 그냥 내팽개칠 게 아니라 이거 제대로 된 전문가를 내세워서 말입니다. 2015년을 보면 해법도 나올 수 있습니다. 해법도. 뭐 집값이 올라가고 이런 문제 말입니다. 게다가 말입니다. 서울 쏠림 현상이 심해지고 이런 문제 말입니다. 이런 문제를 하나씩 해결하다 보면요. 해법도 나옵니다. 결국 말입니다. 부동산 폭등이 지금 무엇보다도 젊은이들이 아이를 낳지 않는다는 그런 핵심 주제잖아요. 그래서 이거부터 바꿔야 되고요. 또한 말입니다. 저는 국가사회, 이 국가라는 대한민국 사회도 이제는 자랑질 보다가요. 근면성실한 열심히 사는 그런 모습이 부각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부럽기는 하겠죠. 그러나 부러운 것을 가지려면요. 내가 그만큼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것, 이런 문화운동도 좀 전개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도 오늘 다시 한번 해봅니다. 제발 국가 운영을 팽개치지 마시고요. 국민을 대신해서 국가를 잘 운영하는 그런 국가 지도자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합계 출산율 0.78도 2015년 1.24가 됐던 것처럼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2015년에 1.24가 올라가는 것처럼 그 정도까지만 올라가도 걱정이 한시름 덜을 겁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국가 운영을 해야 됩니다. 이념으로 국가를 다스릴 것도 아니고요. 국가는 국민을 대신해서 다스리니까 이게 진보 사람들이든 보수 사람들이든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국가 운영. 여기에 이념은 배제하면 돼요. 그러면 충분히 국가는 잘 운영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 안타깝죠. 이런 거 분석해 보면 시장이 진짜 안타깝다는 생각 저는 많이 해봅니다.